자, 오늘은 트리거를 해볼 겁니다. 원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전에 원래 여기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 할 때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트리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트리거 예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거를 천천히 일단 테이블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트리거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전과 같이 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처럼 열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데이터베이스까지 가시고 새 쿼리 창을 만들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이블은 필드는 많이 안 만들고요. 한 3개만 만들 건데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이번에 뭘로 할까? 고객 같은 걸로 합시다. 고객. 잠깐만요. 키보드가 이상해. 뭐가 눌렸나? 잠깐만요. 이렇게 고객이란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트리거라는 거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 더 만들 건데 테이블을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 테이블을 만드는데 고객 테이블을 이제 변경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경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변경 내역이라는 테이블인데 변경 내역에는 예를 들어 이제 고객 테이블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나 성별을.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싶은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권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업무 같은 게 제대로 진행됐었는지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테이블입니다. 변경 내역에는 얘들아 뭐가 있을까? 변경 상위 그리고 변경 일자라고 합시다. 일시라고 합시다. 이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디폴트를 지정해 줄 건데 란너를 해주고 디폴트를 이렇게 getDate라고 해서 함수를 지정해 주면 일시라는 거는 우리가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변경 사항만 넣으면 일시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2개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일단 첫 번째 고객 테이블 만들었고요. 변경사항 테이블 만들었어요. 2개 다 우리 채팅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그 트리거의 개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게요. 고객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거를 기록하는 트리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테이블에서 이번에 만든 이 고객 보시면 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변경 내역 테이블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고객 테이블이 변경될 때마다 트리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고객 테이블 밑에 보시면 여기 트리거라는 거 있죠? 트리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트리거를 하세요. 새 트리거를 하시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거 다 지우시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부터 나머지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테이블 아직 만든 중이신가요? 네, 테이블 만들었는데 안 보이면 이 테이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로 고침하시면 나올 거예요. 정 안 되시면 껐다 켜보세요.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껐다 키면 관리 도구를 껐다 키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박혜정님 껐다 켜서 나오시면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은 테이블 나오죠? 아무래도 박 회장님 컴퓨터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저번에도 뭐 영어로 설치된다 그러고 리플레시도 안 되고. 그럼 테이블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세요. 아니면 그 테이블이 그 시스템 테이블에 이 마스터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을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새 쿼리를 하면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마스터에 들어갑니다. 스터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 그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실행하면 스터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스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새 쿼리 눌렀으면 요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스터디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쿼리를 실행해야 됩니다. 아마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네, 아마 박 회장님 마스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다시 이 스터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트리거를 하면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트리거 이름을 이렇게 해볼게요. 변경 내역 중에서 이제 추가된 경우를 기록하는 트리거를 만들 거예요. 그대로 이제 변 추가 내역 기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온 이건 어디다 만들 거냐 이겁니다.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까 그 고객이죠. 그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스터디 테이블에 이 고객을 펼치면 여기에 트리거가 있거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새 트리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위에 부분 다 지워버리고 여기만 남겨둔 거였어요. 새 트리거까지 누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트리거 뒤에 나오는 거는 트리거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온 뒤에 테이블 이름, 그리고 애프터는 원래 무조건 애프터 또는 폰데, 자 잠깐만요, 뭐였지? 애프터 맞네. 애프터, 그 다음에 인서트만 남기고 지우세요. 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크리에이트 트리거, 그 다음에 트리거 이름, 그 다음에 온, 애프터, 인서트, 그리고 비긴, 엔드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set 노카운트 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이제 이 트리거라는 거, 이 트리거 비긴부터 엔드까지가 언제 실행되냐면, 이 고객 테이블에 항목이 추가될 때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는 이렇게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내역을 우리가 이제 이 변경 내역에 넣을 거니까 insert into 변경 내역, 그리고 그 중에서 변경 내역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변경 사항만 넣으면 되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values, 그 다음에 뭐라고 넣으면 됩니다. 뭘 변경했는지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봅시다. 추가했잖아요.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뭘 추가했는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인서트 된 거에 대한 정보를 얻어와야 돼요. 그거는 문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이름을 추가했을 거니까 여기서는 성명이죠. 성명, 추가된 성명이죠. declare 추가된 성명, 얼마죠? 20글자였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select 성명은 골뱅이 안 넣었다. 골뱅이, 변수 이름은 골뱅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명은 성명 from inserted라고 쓰면 돼요. 성명 맞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아시겠죠? 전에 했으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명이라는 변수를, 추가된 성명을 만들고, 추가된 성명은 inserted,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된 테이블에서 성명을 가져와요. 그래서 추가된 성명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insert into에다가 넣는 겁니다. 추가 플러스, 예를 들면 이렇게 추가된 성명 넣으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 추가됐다 그러면 추가 홍길동, 이렇게 해서 변경 내역의 변경 사항으로 저장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걸 실행할게요. 이러면 이제 트리거가 생깁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고객 테이블의 트리거를 열어보시면 이제 생겼죠. 추가 내역 기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셨나요? 혹시 타이핑이 어려우시거나 못하셨거나 문법 에러가 나셨으면 채팅창에서 복사해서 가져다 쓰세요. 이렇게 트리거를 추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인서트를 해볼게요. 고객에다가 성명과 성별을 넣는데, 홍길동 1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추가할게요. 추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고객 테이블하고 변경 내역을 열어봅시다. 자,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홍길동이 추가됐고, 언제 추가됐는지까지 이제 알 수 있죠. 자동으로 일시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디폴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언제 추가되는지 다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테이블에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객 그 명단을 추가할 때 어떤 다른 테이블에도 무언가를 작업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트리거에다가 프로그램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 테이블에 인서트 될 때마다 다른 테이블에다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죠. 뭐 심지어는 지울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거를. 예를 들어 과거에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나 뭐 찾아서 어디에다가 뭐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예 여기서 오류를 일으켜 가지고 못 넣게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셨나요? 이제 되게 빨리 하시네요, 다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도 되고, 예, 가능합니다. 다른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지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그 총 몇 명이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업데이트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방금 했던 건 인서트에 대한 거고, 이제 딜리트도 해볼게요. 누가 삭제됐을 때 삭제된 기록을 남기고 싶다, 또는 삭제 관련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내용도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할 경우에는 똑같이 아까 썼던 요걸 가지고 수정을 할게요. 크레이트 트리거, 이제 추가 내역 기록이 아니라 이거는 삭제죠. 삭제라고 합시다. 삭제 내역 기록이라고 하고, 똑같이 고객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애프터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서 이 부분은 인서티드가 아니라 이것도 딜리티드로 바뀌고요. 이번에 삭제한 거를 얻을 수 있죠. 이건 추가된 성명이 아니라 뭐 삭제된 성명인데 줄여서 그냥 성명으로 할게요. 뭐 무슨 이건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헷갈리니까. 자, 이번에는 삭제죠. 금방 했죠, 우리. 예, 삭제 기록을 한번 남겨봅시다. 채팅창에도 넣어드렸어요. 삭제 쉽죠. 인서트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인서티드가 딜리트로 바뀌고, 인서티드를 딜리티드로 바꾸고, 나머지는 하고 싶은 내용들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제가 트리거를 만들었는데, 자,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니까, 네, 홍길동은 삭제됐고, 삭제 홍길동 일시도 남았죠. 이러면 삭제된 내역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마다 트리거가 호출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도 해볼게요. 업데이트는 비슷해요. 이것도 업데이트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근데 업데이트는 딜리트도 인서트도 아니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정되기 전은 딜리티드에 들어가고, 수정되고 나서 새 데이터는 인서티드에 들어가요. 보여드릴게요. 과거 성명, 새 성명, 과거 성명과 새 성명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 성명은 어디서 오냐? 딜리티드에서 옵니다. 그리고 과거 새 성명은 인서티드에서 와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과거,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에 의한 거죠. 업데이트의 삭제, 과거 성명을 해놓고, 업데이트에 의한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변경 후죠. 사실은 변경은 변경인데, 하필이면 그 딜리티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네, 인서트로 새
성명. 자. 죄송합니다. 삭제가 아니죠. 이거는 변경이죠. 채팅창에 보내드렸어요. 자, 다시 보시면 트리거 이제 변경 내역 기록이라고 했고, 온 고객 테이블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했는데, 과거 성명은 deleted 테이블에서, 새 성명은 inserted 테이블에서, 그리고 이거를 둘 다 변경 내역에다가 이제 하나는 과거 거는 D로, 새 거는 I로 해서 저장하는 그런 트리거입니다. 타이핑들 하셨나요? 네, 다들 하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홍길동 인서트 하고요. 그러면 자, 방금 추가한 홍길동 나왔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볼게요. 홍길동을 성명을 춘향이로 바꿔볼게요. 원래는 이제 그냥 해도 되는데 한 건만 하기 위해서 뭐 이래야 명확하니까. 자, 성춘향을 홍길동을 성춘향으로 바꾼다. 자, 내용을 보면 자, 성춘향 바뀌었고, 업데이트에 의해서 딜리트하고 인서트하고 딱 들어갔죠. 홍길동이 성춘향으로 바뀐 거죠. 이 내용을 다 제가 기록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객이 구매 내역이 있는데, 구매 내역을 이제 고객이 탈퇴를 했다. 그럼 구매 내역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삭제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삭제했다고 표시만 하지. 그런 경우 쓸 수 있죠. 또는 뭐가 바뀌었을 때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테이블들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이걸 쓰면 편리하죠. 트리거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데, 트리거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트리거를 3개를 작성했는데 추가, 삭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트리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를 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트리거가 발동되는 게 매 행마다 발동이 되지가 않고, 명령 하나에 대해서는 그게 그냥 한 번만 발동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람을 4명 추가합시다. 홍길동, 그 다음에 언제나 김연아는 늘 아직 누구 넣을까? 누구 넣을까요? 세종대왕. 자, 봅시다. 4명을 인서트를 하면 이거는 4건이 인서트가 될 거예요. 보시면 추가에 홍길동부터 세종까지 싹 들어갔죠. 그런데 딜리트를 만약에 한 번에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삭제가 한 건만 나와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네 명을 삭제했는데 삭제가 한 건만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왜 한 건만 나오는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리거로 처리를 못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MS SQL의 특징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삭제부터 한번 변경 다시 해볼게요. 삭제 내역 기록 트리거를 우클릭해서 수정을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변경할 게 있어요. 뭘 변경해야 되냐면
MS SQL 서버는 딜리트나 인서트나 뭐 업데이트든 이 그 여러 건이 이루어지는 트리거는 여기 이 딜리트드라든가 인서티드라는 이 테이블 있잖아요. 이게 이 안에 행이 여러 건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5명을 한꺼번에 지으면 이 안에 5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건만 갖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것만 적용이 된 거예요. 요 내용이. 여기 만약에 10건, 딜리티드 여기 10건 있으면 10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안에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동작하냐면 만약에 100만 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건의 데이터를 삭제한다 치면 이 트리거를 100만 번 실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MS SQL 서버가 어떻게 하냐면 이 deleted라는 테이블 안에다가 일단 100만 건을 넣어줘요. 넣고 한 번 실행해줘요.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이 100만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안에 짜면 돼요. 한 건일 수도 있고 여러 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deleted라는 테이블은. 그래서 여기가 여러 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쿼리로 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쿼리를 바꿀 수 있냐? 인서트 실렉트 문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딜리트 안에 여러 건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안에는 성명이 들어있죠. 왜 성명이 들어있냐면 이 고객 테이블 자체가 성명이란 필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행된다면 10건이 있다면 10개의 추가 플러스 성명이 쭉 나오겠죠. 그것들이 한꺼번에 인서트가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F4키 누르시면 수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해볼게요. 아까처럼 인서트 4명 하고 딜리트 한꺼번에 하고 볼게요. 인서트 저는 딜리트를 해야 되는데 삭제했으니까 삭제지 추가가 아니라 예, 삭제죠. 어쨌든 결과는 잘 나왔어요. 결과는 결과는 나왔네요. 원래 삭제. 삭제 트리거요. 예, 이렇게 되죠. 요 한 줄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실렉트 해가지고 딜리티드에서 값을 가져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딜리티드라는 테이블에 여러 행이 있기 때문에 여러 행을 인서트 실렉트 문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 안에 여러 행이 들어있으니까. 변경 내역도 삭제해 놓을게요. 너무 지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삭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4명을 추가하고 고객을 다 몽땅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 삭제가 4건 들어갔죠. 다시 변경 내역을 나중에 지웠어야 됐는데. 자, 아무것도 없을 때 4명 넣고 다 지우면 추가도 되고 삭제도 되고 그쵸. 4명 추가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4명 삭제하고 다 나왔죠. 근데 삭제뿐이 아니라 추가도 그렇습니다. 그 추가 내역 기록 이것도 고쳐야 돼요. 추가를 한 번에 한 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인서티드가 한 건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실렉트 문으로 인서트 실렉트로 바꿔야죠. 실렉트로 바꿔야죠.
이게 맞죠. 자, 요거 또 채팅창에 넣어 드릴게요. 자, 추가 내역 기록도 그 인서트 실렉트 문으로 바꿨습니다. 인서티드가 여러 건일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건에 대해서 다 변경 내역에 추가로 해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인서트 문은 이렇게 한 건 한 건이니까 한 건마다 매번 다 트리거가 발동되지 않느냐. 물론 당연히 발동됩니다. 매 건 다 되는데요. 만약에 다른 테이블에서 인서트를 해오는 경우, 인서트 실렉트 문으로 가져오는 경우, 그 경우는 트리거가 한 번만 발동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짜줘야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프롬을 안 쓰고 실렉트를 쓰는데, 자,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볼게요. 유니온을 써가지고 두 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건을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이러면은 그 명령 하나에 두 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두 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아까 처음 만들었던 그런 식의 트리거였다면 이걸 한 건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아마 홍만 남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트리거에서는 제대로 들어가죠. 두 건 다 들어갔죠. 그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 트리거도 여기에 여러 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런 형식으로 바꿔줘야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업데이트는 좀 많이 심각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주의해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보통 한 건 한 건 찾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름을 한꺼번에 뭐 이렇게 뭐 정규화 시킨다든가, 무슨 뭐 생일을 뭐 뭔가를, 뭐 업데이트를 할 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전화번호에서 뭐가 바뀌었다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웨어절에 들어가는 게 한 건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뭐 여러 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업데이트 문도 한 건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전부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트리거가 그냥 뭐 그중에 한 개만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바꿔볼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 이거는 딜리트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러면 이거는 그냥 기록만 남긴 건데 이제 약간 그 실무적인 걸로 한번 짜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이거죠. 고객에서 삭제가 될 때 그 하나 더 만들게요. 테이블을 그 고객과의 상담 내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상담 내역에는 성명이 있고 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상담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insert into 예를 들어 홍길동 고객에 대해서 상담원이 영이라는 분이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분한테 영이가 아니라 철수는 그냥 뭐 문의 질문 답변을 했던 상담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철수가 안내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담 내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고객이 탈퇴를 할 때 상담 내역에서 상담 내역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담 내역에서 성명이 자 보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딜리티드 그러니까 삭제된 그 고객 테이블에 딜리트를 삭제한 것의 성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기존의 상담 내역 테이블에 있는 성명이 이 안에 있다면 삭제하라. 과연 삭제가 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객 리스트를 좀 볼게요. 너무 사람이 없네. 좀 넣을게요. 아까 그 내용 있어. 이거 아니고 여기 있다. 자 홍길동부터 이렇게 4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내역은 이렇고 고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고객에서 만약에 제가 홍길동과 김연아를 삭제한다면 그러면 이거 내역 모두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볼게요. 자, 홍길동과 김연아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과 상담 내역을 보면 자 고객에서도 김연아와 홍길동이 사라졌고 상담 내역도 사라졌죠. 이 코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객 테이블이 삭제될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이 트리거가. 그래서 상담 내역에서 해당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이 내용도 당연히 실행돼 있겠죠. 변경 내역 보면은 여기 있죠. 김연아, 홍길동. 이렇게 트리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또 당연히 추가에다가도 할 수 있죠. 추가할 때 다른 테이블에 인서트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담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상담 내역에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신규 고객 안내 요망 예를 들어 이렇게 넣읍시다. 이거 상담 내용이고 누구냐 성명 그죠? 성명 그다음 상담원은
비워둔 채로. 이러면 상담 내역 테이블에 상담 내역 좀 테이블 좀 볼게요. 상담 내역이 아니라 사실은 상담 요청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이건 우리가 지금 문법을 알리기 위한 거니까. 상담 내역 테이블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그 행들 중에서 성명을 가져와서 두 번째 거 상담원 내용은 이제 비워놓고 상담 내용에 이렇게 해서 넣겠다. 당연히 이제 여기 써줘야죠. 요런 경우 써줘야 됩니다. 성명 상담 됐다. 이러면 사람이 추가될 때 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해볼게요. 이것도 일단 채팅창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서트 해볼게요. 일단 지우고. 자, 인서트 이번에 홍하고 김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볼게요. 나오죠. 이번에 추가한 홍하고 김하고 신규 고객 안내 유망 떴죠. 그러니까 이 트리거 3개, 그러니까 고객 있죠. 고객의 트리거. 이 트리거 3개에다가 각각 이렇게 필요한 행동들을 적어 놓으면 이것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추가했을 때는 그 인서트, 애프터 인서트로 하면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뭔가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 삭제는 이 부분 애프터 딜리트, 이게 중요하고요. 변경은 애프터 업데이트인데 딜리티드와 인서티드가 다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카운트를 왜 하느냐? 노카운트가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딜리트를 하거나 인서트를 하게 되면 실행하고 나면 여기 보이시죠? 0개 행위 영향을 받음. 이 문구가 나올 때 몇 개의 행위 영향을 받았냐, 몇 개의 행위 영향을 받았냐 하는 그 값을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이런 관리 도구라든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에게 주게 돼 있는데, 그걸 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 딜리트 한 문장이 행위를 한 결과를 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서 일어난 인서트는 우리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처리 결과의 행수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10건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10건이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어 홍길동을 넣었다 그러면 홍길동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했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 변경사항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건 추가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고객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 프로그램 쓰는 사람은 홍길동 한 명 추가했는데 5이라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카운트 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한 그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t 노카운트 온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안 해봤는데 없애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것이 지금 추가에 대한 거죠. 실행했습니다. 자, 이러면 한번 어딨지? 한 명만 추가해 볼게요. 삭제하고, 여기 있다. 자, 여기서
홍길동 한 명 추가해 볼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 내용이 다 나왔죠. 한 개행, 한 개행, 한 개행, 한 개행, 한 개행 이렇게 여러 건으로. 분명히 한 건 추가했는데 여러 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뭐 한 건 넣었는데 여러 건이 실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오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업데이트나 딜리트의 경우는 더 심하죠. 한 명 삭제하라고 했는데 5명 삭제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set no count on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똑같은 문장을 실행해 볼게요. 한 건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거에서는 set no count on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맨 처음에. 그 위에 이후에 뭐 일어난 일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 돼요. 예, 근데 트리거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인서트, 실렉트, 업데이트는 다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트리거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없나요? 네. 트리거. 근데 트리거는 되도록이면 작성을 잘 하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성능이 중요하다 그러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트리거는 프로그램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트리거를 다 열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테이블을 지웠어요. 만약에 드롭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다른 테이블에서 인서트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 열어보면은 트리거로 엮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이 고객에다가 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상담 내역에 같이 넣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만약에 지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트리거 실행 중에 오류가 나는 거죠. 해볼까요? 혹시 이게 자동으로 걸러질 수도 있어요. 그 종속성 검사에서 걸려가지고 이거 삭제를 제가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 삭제가 되면 삭제되네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인서트 못합니다. 해볼게요. 자, 안 되죠? 고객 테이블에 인서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객 테이블을 건들지 않고 아까 상담 내역 테이블을 삭제했을 뿐인데 고객 테이블에 인서트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막 프로그램 문제인가 뭐 문제인가 뭐 DB가 뭐 어떻게 부서졌나 막 이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에 다른 테이블이 엮여 있었는데 이 테이블을 삭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트리거는 이 종속성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쓰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얽혀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는 테이블 하나 삭제하거나 테이블 하나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트리거 싹 다 찾아서 고쳐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별 질문 없으시면 오늘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석 도구 사용법이랑 이제 최적화시키는 내용을 하겠습니다.